지방 집 사도 될까? 사도 된다면 언제 사면 될까? 언제 어디를 사야 할까? 매수 포인트까지. 그런 입지는 바닥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서울도 집값이 상승이 멈추고 또 하락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지금 계속 하락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 특히 광역시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지방 집 사도 될까? 사도 된다면 언제 사면 될까? 언제 어디를 사야 할까? 이거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방,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광주, 울산까지 지방 5대 광역시 내 집 마련해도 되는지, 언제 해도 되는지, 그 시점은 어딘지, 그리고 어디를 주로 보면 되는지 확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진화일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사연 중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가 아는 지역 먼저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에서 바로 옆에로 이사를 한다든지 같은 아파트에서 조금 큰 평수로 간다든지 요렇게 나무만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지방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같이 있어서 요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맞물려서 이번 영상에서 지방 광역시 정도 되면은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금방 입지 파악 끝나고 어디가 더 상급지고 어디가 그거 대비 좀 저평가인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매수 포인트까지. 에이, 지나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지금 나와 있는 무료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돈도 냈으면 좋겠고, 그쵸? 나중에 잘 올라주고 살기도 편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뭘 봐야 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교통? 학군? 학원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걸 뭐라고 해요? 네, 입지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입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입지 평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디는 학군지이긴 한데 일자리는 없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더하기 빼기를 막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요게 다 한 곳에 녹아 있어요. 어디예요? 네, 요거 수강생들에게 물어보면 이젠 답이 막 나오는데 우리 미프님들은 네, 여러분한테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가격입니다. 가격 하나만 보면 그냥 거기에 입지 가치나 사람들의 심리까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의 전체 가격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리는지 오르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격을 본다기보다 도시를 볼 때는 가격 지수,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는 거거든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을 100으로 두고 그 이후 가격의 상승 하락을 지수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에서 이 매매 가격 지수를 집계하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매매 가격 지수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잘 보는 제 아실 사이트인데 여기 맨 위에서 가격 분석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편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각 도시마다 매매 가격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빼고 우리 바로 부산으로 가볼게요. 부산 보시면 지금 전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는 보통 10년 정도 보거든요. 10년 정도 보니까 와, 하락을 좀 꽤 오래 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지수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락이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는 게 보이죠? 전세 가격 지수조차도 약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오래 보합장을 지나고 공급이 굉장히 대구가 많았죠. 급격한 상승장을 지나서 다시 급격하게 하락해서 이전의 보합장 때보다도 매매 가격 지수가 낮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 지수까지. 와, 지방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죠. 이 그래프만 보면. 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천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지방광역시를 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스킵하고 광주로 바로 가보면 광주는 사실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승장에 꽤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매매 가격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인데 우와 전세 가격 지수는 약하게 반등하는 게 보이네요. 광주는.
광주 힘내라, 광주. 네. 대전은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합이 있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세종의 입주가 계속 있으면서 사람도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코 하락하지 않았던 대전의 저력이 보이는 시기를 지나서 신나게 정말 그동안 10년 동안 상승하지 못한 것을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을 맞아서 하락을 하고 대전의 저력이 뭐냐면 그 이전의 보합 때만큼까지는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수상에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약하게 상승장을 탔다가 다시 약하게 지금 하락장으로 돌아선 게 보이죠. 매매 가격 지수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꽤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보합장을 맞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공급으로 좀 힘들거든요. 공급 데이터도 곧 볼 거예요. 울산이 정말 파도를 치네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더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지만 이전의 하락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유일하게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바닥을 찍고 전세 가격이 24년 내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약하게 하락, 보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하락, 보합 요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시의 매매 가격 지수를 봤어요. 5대 지방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울산만 전세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고 매매 가격 지수는 전체적으로 다 여전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아파트는 어떤가 한번 보러 갈까요? 개별 아파트는 여기 아실에서 순위 분석을 보시면 이 순위에 따라서 입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대장 입지가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부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3개월치가 나오니까 조금 데이터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1년치 정도 보거든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1월은 아직 좀 이제 매매 가격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됐으니까 요렇게 보시면 1년치를 볼 수 있어요. 요렇게 평형 풀고 봤을 때 해운대 LCT 더샵. 와, LCT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오션뷰가 진짜 끝내주게 나오는 주상복합인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상품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특히 전체 평형을 풀고서 보는 이유는 그 도시의 저력을 보는 거예요. 50억대까지도 제가 이전에 한 23년도까지 봤을 때는 60억대까지도 충분히 매매가를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부산이다. 지방 광역시의 부자들, 그곳에 살아야 되는 분들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서울조차도 60억, 50억 정도 하는 아파트 떡떡 사는 사람이 전체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방에도 이런 자산가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란 말 광역시에 너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편하게 보는 국민평형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평형 요 본 거는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좀 장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데 전체평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이 해운대구예요. 그리고 이제 W가 조금 특별한 상품이에요. 요것도 주상복합인데 이 W에서 보는 그 마린시티 뷰가 끝내주거든요. 그렇게 멋진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가 해운대구입니다. 그런데 30에서 35평을 보시면 갑자기 여기에 수영구도 들어오고 또 남구도 있고 또 해운대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해수동해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부자들이 산다 했었는데 동래구가 이제 발을 못 디디네요. 다 전체적으로 특징은 오션뷰, 바다뷰가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대장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 보이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시군구, 여기에서 뭐 동래구랄지 또 해운대구랄지 이렇게 특정 구를 따로 넣으시면 그곳에서 30평대 아파트를 넣으셔도 되고 뭐 전체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대장 아파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30평대에서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꽤 했어요. 전고점 회복 못했네? 네, 전고점 회복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도 전고점 회복 못한 곳 많아요. 요 정도면 꽤 많이 회복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방 아파트 중에서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쓸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그런 입지는 바닥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구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무 색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수성구입니다. 대구는 그냥 수성구가 독보적이에요. 대구에서 돈 좀 있다? 애들 공부 좀 시키고 싶다. 모두 다 수성구로 가는데 이게 다른 어떤 타 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 수요가. 그래서 수성구가 1등에서 10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신축이 어지간한데 생겨도 이 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사시는 분들은 수성구를 제일 1순위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평 풀고 봤을 때 최고가 35억 정도 찍고요. 또 31평에서 35평 같은 경우는 16억, 14억 요렇게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는요. 최고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임장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지금 범어 4동, 만천 3동 같은 경우는 딱 유해시설 하나도 없고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은 것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보지 마시고 인근에 조금 저렴한 구축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 입지 보는 눈은 좀 넓혀주세요. 지방광역시 장점 중에 하나가 자차로 일자리까지 한 30분이면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공부시키기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해도 아빠 엄마만 조금 수고하면 충분히 거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군지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광주 한번 가볼까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평형에서 23억이 지금 광주의 천장이고요. 지금 색깔이 다양하죠. 그만큼 1등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구가 가장 많죠. 남구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요거를 큰 평수 빼고 31평으로 봤을 땐 정말 더 다양해지는 게 광주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좀 무시했던 광주 동구 신축 아파트, 지금 여기 계림 아이파크 SK뷰 같은 경우도 재개발해서 신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신축 아파트가 가격대가 10위권 안에 들어올 만큼 어찌 보면 광주는 이제 입지가 많이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여기 지금 봉선동 여기가 진짜 요 전체 보라색이 학원가거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양하게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축으로 선호도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1등부터 10등까지만 봤을 때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색깔이 딱 두 개죠. 대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전은 유성구, 서구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돼요. 신축 아파트 신도시로 도안 신도시 쪽에 쭉 들어와서 유성구 쪽에 좀 평당가가 많이 올라가 스마트 시티가 있는 요곳은 사실은 유성구지만 둔산 생활거리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가장 전통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네요. 한 3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그렇지만 둔산 쪽에 모두 다 갖고 있죠. 교통, 일자리, 학군, 학원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요. 그렇지만 집만 낡았죠. 크로버가 포함되어 있는 둔산 쪽에 노후계획대수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방은 좀 늦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분당부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발됐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반응이 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어느 곳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입지가 둔산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도룡 SK뷰까지가 유성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구 또 쪽에서는 이제 둔산동 쪽 그리고 그 외에는 유성구 쪽이 대전에선 가장 좋은 입지고 그 중에서 사실 내 돈이 맞는 곳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전 31에서 35평 국민평형 봤을 때 역시 독보적으로 유성구 신축이 많으니까 5위까지 유성구고요. 둔산자이 아이파크 지금 둔산권에 신축 들어오는 거 아직은 분양권 상태예요. 입주 아직은 안 했어요. 요거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한마루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구가 약해지고 유성구가 많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선택지가 확실하게 두 개 구로 압축되는 게 또 대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울산 한번 볼게요. 울산도 표시를 안 했어요. 독보적으로 전체가 남구입니다. 남구, 신정동, 그리고 옥동 이렇게 학원가 인근에 신축과 또 구축이 어우러져 있지만 정말 주거지로 최상위권 그곳이 바로 남구의 옥동 신정동이거든요. 전체 평형에서 최고가는 20억 정도 지금 1년 동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민평형은
지금 10억대가 최상위로 문수로 아르티스 나오고요. 여전히 전체가 남구로 찍히고 있는 게 울산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격대 보신 것 중에서 최고가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시군구에서 내가 원하는 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지방광역시의 전체적인 매매 가격 흐름 보고 각 개별 아파트에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를 찾는 비싼 아파트를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 좋은 입지다. 그 입지를 찾는 방법, 학군지, 교통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게 녹아있는 가격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쉽게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다. 각 구별도 그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방광역시 내 집 마련해도 되나? 지금 매매 가격 지수를 아까 보니까 무섭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지 그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신호 정리는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울산, 광주까지 우리가 현재 매매 가격 지수상으로는 하락이 확실하다는 거 봤어요. 전세 가격 지수 광주 약간 반등 그리고 울산은 1년째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곧 매매 가격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아파트 순위를 보면서 1등 아파트가 어디인지 가격대도 봤고요. 그 입지들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입지들 너무 비싸니까 이 생각 접어두시고 한번 가보세요. 왜 그 가격인지. 이번 명절에 친구들하고 최고의 입지 해운대구에서도 센텀시티 인근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해 보는 것도 좋고요. 대구에서도 범어사동 인근에서 한번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고요. 부동산이 쉰다고 해서 임장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 한번 돌아보고 분위기 한번 보고 왜 여기에 살고 싶어 하고 그 가격이 형성되는지 지금은 거품 다 빠졌어요. 실제 가치만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진짜 그럼 어떤 사인을 보고 내 집 마련해도 좋은지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